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시청자들도요. 많이 모릅니다. 김성태! 나가라!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 나오십시오.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이 됐습니다. 기내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수갑을 찾는데요. 8개월 만에 한국당을 밟자마자 김성태 전 회장이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한 적 없으실까요?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거예요? 성실 조사 받겠습니다. 검찰 조사 앞두고 좀 신경 같은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조가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적응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쌍방울에 그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던 분들 탁하신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경찰 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쌍방울 권한 사찰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나요? 예. 국민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 때문에 16기 팀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밝힐 건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밝히실 예정이십니까? 예. 경찰에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경찰 병력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했던 김성태 전 회장인데 제가 이거는 바로 한국당을 밟자마자 했던 인터뷰고 일단 저희가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비행기 타기 전에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다. 김치 먹고 생선회 좀 먹었다가 황제 도피라고 한다. 모든 게 내 불찰이니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도피를 시킨 것도 아닌데 일단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도피자의 어떤 마음이 사실은 뭐 도망자의 마음이 다들 저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뭐 아마 잠이라도 편히 잤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본인이 여러 가지 돈도 많고 또 본인을 지켜주는 사람도 많다고는 하겠지만 심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언론에 매일같이 쌍방울과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 잇따라서 폭로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골프를 쳐도 아마 본인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인이 어쩌면 누릴 수 없는 뭐 그러한 혜택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처음에 도피할 때부터 자신이 옛날에 그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정보를 빼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정보를 얻고 바로 이제 도피 5월 말에 지난해 5월 말에 그 도피 행각을 벌였거든요. 예. 그 이후로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등지를 그다음에 이제 태국을 다니면서 뭐 골프를 친다든지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나 김치 뭐 등등 여러 가지 공수받아서 먹고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까지 불러서 생일 파티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느 도망자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인은 황제 도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한 황제 도피일 것이고 또 본인이 심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그러지만 사실은 국내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쌍방울이 5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많은 직원들이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너, 그 실질적인 사주와 현재 회장과 임원들이 전부 다 저렇게 도피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마 회원들의 사원들의 고통은 더 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희가 영상도 쭉 보여드렸고 실제로 현지에서 짧게 기자들과 인터뷰도 했었던 김성태 전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태국 공항 탑승 전에는 이재명 대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물론 뭐 전환사채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을 만드냐. 기내에 있어서 한국당 밟자마자는 뭐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약간의 심경 변화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심경 변화이기도 하고 태국 현지에서의 인터뷰는 전형적으로 메시지를 전파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자기가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일단 얘기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검찰에서는 이제 추궁을 당할 걸 대비해가지고 말을 최소한 아끼게 됩니다. 아하. 처음에 얘기한 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추궁이 들어오는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서 내가 심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전에는 내 관련자 주변 사람들은 먼저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일단 부인할 거니까 니네가 먼저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국적기 타고서 6시간 동안 이제 왔는데 수사관이랑 얘기하면서 아, 이게 수사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는구나 라는 감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지금 해외로 도피했던 사례잖아요. 혐의가 있던 사람 중에서 충동적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국내에서 도주할 때나 얘기고 예. 해외 도주를 충동적으로 하는 사례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의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만큼 인정될 것이라는 거를 가늠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자문도 받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천억 원대의 배임, 또 수백억 원대의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그리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하나만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인정될 죄면은 해외 도주 절대 안 합니다. 아하. 그거는 실형까지 나올 정도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 도피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 밝힌 것만 믿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무죄 주장을 하는 거는 신빙성이 그만큼 타격을 입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증거가 굉장히 많고 본인이 어느 정도 형량받을지 아마 지금 예측은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외 도주까지 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왔을 때 국적기에 타면은 지금 영장을 집행하잖아요. 보통은 체포가 48시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맞아요.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항 입국했을 때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그러니까 집행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행여나 국적기에 탄 순간에서 여기 우리나라 공항 도착할 때까지 6시간이 불법 체포 아니냐 이런 변호인이 아마 주장을 할 우려마저도 없애겠다. 만약에 그게 위법이면 나중에 영장 발부해서 그게 기각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6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여지도 없애겠다. 그러니까 검찰은 48시간 중에 6시간을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쓰더라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혐의 입증 플러스 도주는 이미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장 발부 사유는 정말 모든 항목에 있어서 끝까지 다 채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 변호사님 말씀은 결국은 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말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하는 메시지고 결국은 국내 들어와서는 검찰 조사에 집중하는 거고.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옷 입는 것까지도 뭔가 계산된 거 아니냐는 뭐 일부 해석도 있어서 태국 현지에서 입었던 데서 이제 조금 더 깔끔한 재킷을 입기도 했고 이런 것까지도 뭐 어떤 조력을 받거나 혹은 본인이 여러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동시에 있어서요. 그렇죠. 저런 잠은 사실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배심원 재판할 때 예. 그 범죄자들이 안경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런 거 안 할 지적인 사람 이미지를 풍기는 거. 그러니까 예. 그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자들은 대부분 죄수복 있잖아요. 구치소에 입는 옷 입고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굳이 대기실에서 정장으로 갈아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아마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여러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여러 핵심 인물 의혹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그가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공항에서 꼭 쥐고 있던 책 한 권입니다. 제가요 같은 책을 한번 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 짧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예. 모든 제목을 다 비춰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일부 제목은 가렸고 땡땡 무사 이성계 이 책을 그 태국에서 현지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몇 가지 답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꼭 쥐고 들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방송 전에 좀 뭐 다는 아니지만 읽어봤는데 뭐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병무 의원님은 저 장면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일까? 뭐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그걸 들고 있다면 카메라들이 워낙 그 여러 대가 있으니까 아마 비칠 것이다 하는 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것도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저 그 책 내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선의 건국자인 이성계가 아니고 그 전에 그 무사로서의 이성계가 굉장히 그 외적을 물리치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이제 줄거리인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이제 굳이 연결을 짓자면 본인이 그 사실은 별 죄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추궁하는 여러 가지의 혐의 내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거를 이 책 내용에 빗대서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글쎄 본인이 과연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나 첩보 수사 내용 이런 것들에 얼마나 대적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뭐 조금 더 두고 보죠. 벌써 7시간 지났으면 아마 상당한 정도로 저는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뒷면에 뭐 제가 다 읽질 않았습니다만 지면 죽음으로 답해하고 이기면 그것으로 그만인 싸움이다. 이 뒷면에 저 부분이 포착이 돼가지고 또 여러 말들이 나왔고 글쎄요. 뭐 이 책을 어디서 도피 중에 구했는지 혹은 누가 줬는지 이건 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그것보다 더 알 수 없는 건 왜 이 책을 들고 있고 무슨 속내로 들고 있었는지 저도 알 수 없는데 이게 조선 건국의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 전장의 무장 이성계를 조명했다고 하기 때문에 서영주 대변인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뭐 몇 번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오면서 읽으려고 산 건 아닌 것 같고 제 추측상은 가지고 가서 몇 번을 보는데 본인이 무사 이성계를 본인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았을 수도 있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그 삶을 좀 보니까 말하자면 지역에서 조직폭력도 그런 게 가담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불법 PC 그런 것도 해서 뭐 징역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불법 사채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쌍방울이라는 이 그룹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사 이성계 이걸 보면 하루 동안의 전쟁인데 그 내용에 보면 변방에서 이름 없던 시골 무사였던 이성계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의 왜구를 물리치는 그 과정에서 이 중앙으로 승승장구에서 들어오는 하루 동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에 맞서는 어떤 뭐 각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 본인이 그런 어떻게 비루한 삶에서 쌍방울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검찰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지면 죽음으로 답해하고 이기면 그걸로 그만인 것. 이게 이 책의 줄거리잖아요. 예. 제가 봐서는 본인이 여기에서 주장할 바들을 주장을 하고 끌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본인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본인이 답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벌 받을 부분은 받겠다. 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살펴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사실 이 부분은 다 추측일 수밖에 없고 꿈보다 해몽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은 아니 왜냐하면 송환 직전에 특히 뭐 다름 아닌 그냥 금이환양도 아니고 뭔가 본인이 도피하다가 잡힌 상태에서 저 책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내용도 또 뭐 간단치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환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마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은 도피할 때 그 뭐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 가져가는 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많은 짐들을 놔두고 사실 이 책 하나만 들고 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마음과 심경을 다스릴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어떤 교본 뭐 그런 하나의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지향점 뭐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는가 싶어요. 예. 아까도 이제 서영주 대변인이 설명했지만 본인의 어떤 인생의 역정이라는 게 정말 변방에서 올라와서 중앙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쌍방울이라는 거대 기업을 일단 먹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지금 도피를 했다가 들어와서 한난에 처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그러면 이성계처럼 어떤 이 떳떳하게 본인이 이걸 이겨내는 결기를 갖고 이겨내는 그런 자세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본인이 이제 이거를 참참 읽으면서 감정이입도 하고 자신의 마음도 좀 다지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고른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또 추측해 볼 수는 있겠네요. 뭐 여기까지는 다 추측이고 결국은 중요한 건 검찰 수사, 팩트, 뭐 증거,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